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계속되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적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북한에서의 핵 활동과 함께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들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4일 공개한 연례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에서 관측된 새로운 핵 관련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영변 경수로의 외부 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기계 설치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이 작년 12월과 올해 2월 사이 촬영된 적외선 영상을 통해 영변 핵시설 내 활동을 감지했는데 여기에는 핵과 관련된 실험의 흔적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영변의 원심분리 공장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고 공장 근처에서 액체 질소용 유조차로 보이는 차량이 발견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영변 외에 평산 우라늄 농축 공장도 계속 운영 중이고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선에서는 지속적인 차량 활동이 포착됐으며 핵무기 저장고로 알려진 용덕동에서는 신축 건축물이 탐지됐다면서 악화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어 북한이 벌이는 해상에서의 각종 제재 위반 행위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제재 관련 활동을 벌여온 선박들이 여전히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조작했고 일부는 다른 선박의 등록 번호를 허위로 다는 방식으로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선박들의 세탁 행위를 통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가담하거나 유류를 북한으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의 사이버 공격도 명시됐습니다. 북한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제조사들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해외 주재원과 중국과의 합작기업, 가상 자산 등을 통해 국제금융망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일들은 법인 등록 절차가 불투명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의 사치품을 비롯한 소비재 수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확인하지 못한 사치품 수입이 계속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입차 타이어와 부품, 건설, 인테리어 자재,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의 별장을 위한 보급품 등이 수입됐음을 시사하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에 인용하면서 북한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600 승용차 2대 불법 수입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과 납북자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 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의 초석인 미일 동맹의 힘을 확인했으며 쿼드를 포함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간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정상 간 전화회담 소식을 전하고 양국 정상이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영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특히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도 화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불법 환적 등 해상 불법 행위 단속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주변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이중기준 적용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금지하는 여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따라서 북한의 이중기준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UN Security Council has passed a number of resolutions which prohibit North Korea from developing and testing ballistic missiles. And the reason for that, of course, is because North Korea produced nuclear weapons in violation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o there's no double standard.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안보리 대북결의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은 주변국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인 역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1950년 남침을 통해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뒤 줄곧 한국의 존재를 거부하며 한국을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무기를 지속해서 개발해왔으며 북한의 거듭된 이중기준 주장은 동맹들의 균열을 노린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Well, I think that North Korea is always trying to divide the allies from each other, and at a time when U.S.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are tense and difficult, this kind of an argument may at least be somewhat compelling in Beijing and Moscow, or maybe in certain political parties inside of South Korea. I don't really believe it's going to give North Korea any particular benefit. They can try. 앞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안보리가 미국 등의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은 함구하면서 자신들의 자위적 조치들은 걸고 넘어진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결의를 근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규탄해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04년 4월 대량살상 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전 등을 금지하는 결의 154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어 이 결의안을 근거로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첫 결의 16995호를 의결했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 이후 채택된 대북결의 17185를 통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지킬 것과 모든 기존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의 양보는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칫 북한의 협박 외교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제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다른 시각은 동맹의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한 한국 정의용 외교장관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번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제재 완화는 북한의 함정에 걸리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it would be a major mistake to ease sanctions without a significant denuclearization step by North Korea. Pyongyang's goal is to get sanctions removed and keep its nuclear weapons. And by easing sanctions without any denuclearization steps, we would be walking into a trap that Pyongyang has laid for us. 또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통해 대화 재개에 준비됐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는데 북한의 단지 대화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을 하는 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아니라
북한의 상응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 같은 접근 방식이 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한국 정부가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외교장관의 제재 완화 시점 발언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는 북한에게 그들의 협박 외교가 작동한다는 지표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 해제가 미한 동맹이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김정은은 정치 전쟁 전략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면서 이것은 협박 외교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은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제재 완화 주장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다른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Yes, I think that is with North Korea's activity lately about offering, the possibility of a summit, an inter-Korean summit, the testing of missiles. I think all of this is designed to, one, try to get the U.S. to get off of its position of strategic patience, but if that doesn't work, the secondary benefit for North Korea is to drive a wedg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정의용 외교장관의 장려책과 제재 완화 주장은 김정은을 미소 짓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이 김 위원장 자신을 위한 양보를 가져오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의 제재 완화 압박에 미국이 저항함에 따라 동맹에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고안된 함정에 빠지질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19세 이상 한국 국민들 가운데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 미만인 34.4%로 2018년 조사 때보다 30%포인트나 떨어졌으며 북한과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0명 중 5명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만 19세 이상 한국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4.4%로 2018년 당시 64.4%에 비교해 절반가량 떨어졌습니다. 또 북한과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4.6%로 10명 가운데 5명에도 못 미쳐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부정적인 응답도 29.4%였으며 통일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도 25.6%로 지난해 14%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는데 특히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8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도 70.7%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는 중국이 꼽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후속 조치 등에 따르면 인권위가 지난 7월 권고를 통해 피격 공무원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의 조치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관련자들과 책임자들의 경고와 또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경이 수사 보고서에 피격 공무원이 도박 중독으로 인해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받았다고 기술했지만 구체적 자문 기록이 부실하고 그마저도 전문가 7명 중 6명은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진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해경이 전문가 의견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해경이 월북 끼워 맞추기식 엉터리 수사와 발표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